1952년 원주민 학자인 주앙 페렛은 프레스코강 유역의 인디언 부족 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아마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카야포 부족을 만난 그는 기이한 의식을 하나 목격하게 되는데요. 지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옷을 지어 입은 뒤 나뭇가지 하나를 지팡이 삼아 춤을 추는 이것은 매년 진행되는 마을의 작은 축제이기도 했죠. 의식은 먼 옛날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떠난 정체불명의 신 뱁코로로티를 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복을 연상케 하는 기괴한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미지의 존재. 이에 관심이 생긴 주왕은 부족 사이에서 현자로 통하는 마을의 원로 웨이바바에게 그 기원을 물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먼 옛날 부족의 선조들은 푸카토티라고 불리는 산맥 근처에 터를 잡았다. 어느 날 밤 산 정상의 구름이 요동치고 밤새도록 번개가 울리더니 산 꼭대기에 날아다니는 카누가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 그 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나왔는데 그는 보라고 부르는 빛나는 갑옷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으며 콥이라고 부르는 천둥병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마을의 청년들은 외부의 침입자와 대적하기 위해 용감하게 맞섰지만 그것에 몸에 닿는 무기들은 먼지처럼 바스러져 버리고 말았다. 자신을 뱁코로로티라고 소개한 그는 콥을 높게 들어올렸고 그것을 휘두를 때마다 지팡이에서 번개가 뿜어져 나와 주변 나무와 돌을 산산조각냈다. 부족의 가장 용감한 전사들이 대항했으나 뱁코로로티의 압도적인 강력함에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부족원들을 죽이거나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받아주기를 기다렸다. 빛나는 백색 피부를 가진 하늘 민족 뱁코로로티는 머지않아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마을의 전통과 풍습을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생활 방식 또한 가르쳤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주로 위기 상황에서의 응급처치나 짐승, 사람을 상대로 한 전투 방법이었다. 종종 젊은이들이 그에게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았지만 뱁코로로티는 그들 모두에게 아량을 베풀었다. 사냥이 잘 되지 않아 부족원들이 굶을 때면 콥을 사용해 짐승을 사냥하기도 하였는데 콥에서 뿜어져 나오는 벼락을 맞은 짐승은 상처 하나 없이 그 자리에서 절명해버렸다. 뱁코로로티는 수년 동안 마을에서 함께 살며 부족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는 점차 마을 사람들을 피하고 숨어 지내기 시작하였다. 마치 무언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매일같이 푸카토티 산을 올랐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점차 정신적 한계를 겪는 듯 했다. 어느 날 뱁코로로티는 마을 광장에서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사악한 영혼에게 홀려 미쳐버린 것이라 여기며 두려워하였다. 부족원들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뱁코로로티는 강렬하게 저항하였다. 천둥병기 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몸을 만진 전사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를 저지하기 위한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푸카토티 산의 정상에 오른 뱁코로로티는 콥으로 주변 나무와 덤불을 초토화시켜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윽고 산 정상에서 불타는 구름과 연기가 일더니 일순 천둥과 같은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뱁코로로티는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기세에 땅이 흔들리고 주변에 나무가 뽑혔으며 과일들이 터져나갈 정도였다. 이후 카야포족은 그의 가르침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부족원들의 전투훈련을 시켰으며 매년 뱁코로로티를 기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지프로 본따 만든 갑옷, 보와, 나뭇가지로 흉내낸 천둥병기, 콥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는 1972년 스위스의 작가 에리 폰 데니켄의 저서 우주에서 온 신들에 실리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학계와 대중 모두에게 큰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 우주복처럼 보이는 갑옷, 번개를 발사하는 정체불명의 무기까지. 이것은 마치 먼 과거 인간과 교류하였던 외계인을 연상케 하였기 때문이죠. 16년 동안 카야포족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습성과 생태를 연구한 인류학자 안톤 루케슈는 뱁코로로티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전했습니다. 먼 과거 뱁코로로티들은 지구에 살았다. 그들은 지구보다 더 살기 좋고 풍요로운 행성을 발견하였고 그곳으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는 없었고 일부 고장을 겪은 이들은 지구에 잠시 더 머물러야만 했다. 이것은 그저 전설일 뿐일까요? 만약 이야기가 아니라면 먼 과거 아마존에 나타났던 고대의 방문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회의론자들은 현대의 우주복을 본 특정 부족민이나 문명인이 이것을 고대의 미스터리처럼 포장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오지의 원시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현대 문명과 느슨하게 접촉해왔기 때문에 잡지나 신문을 통해서 우주복의 모습을 접하고 이것을 신격화하여 부족의 전통을 되살렸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은
1961년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보편적인 우주복의 디자인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습니다. 주앙 페렛 박사가 카야포 부족을 만나고 사진을 찍은 것은 그보다 10년 전인 1952년이었죠. 이들의 의식과 의상에 대한 최초 기록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884년 민족학자인 칼 폰덴스타이넨이 아마존을 탐험하던 중 뱁 코로로티를 본따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의식 복장을 찾아내 촬영한 사본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카야포족이 아닌 바카이리족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하는데 지프로 엮은 큼지막한 몸체의 갑옷과 머리 전체를 덮는 투구까지 그 특징이 카야포족의 것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카이리족 또한 천상의 방문객을 기념하고 하늘의 문화를 가져온 캐리라는 존재를 위하여 이러한 옷을 입는다고 밝혔죠. 카야포족과 동일하게 언제 그러한 접촉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오래전 선조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라는 특징 또한 같았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문화를 공유하던 것은 두 부족뿐만이 아니었는데요. 20세기 초 탐험가인 테오도르 그룬베르크는 브라질의 아라과이아강 인근에 거주하는 카우아우족 부락을 찾았다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카우아우족은 의상을 입고 춤을 즐기는 부족으로도 유명했는데요. 그중 굉장히 유별난 모습을 하고 있는 고대 슈트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몸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의 나무 갑옷은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적인 부족 의상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1909년 그룬베르크는 인디언과 함께한 인연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해당 내용을 발표했는데 놀라운 것은 인근의 원주민 부족을 조사했던 다른 학자들 또한 이와 비슷한 것을 본 경험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민족학자인 폴 에런 라이크는 카라자 부족의 의상 중에도 지프로 온몸을 엮고서 뿔 달린 투구를 쓰는 형태의 복장이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카라자족 또한 고대 우리들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져왔던 자들을 본따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였죠. 스케치로도 그려진 카라자 부족의 복장은 앞선 카야포족, 바카이리족, 카우아족의 전통 의상들과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아마존의 네 원시 부족은 먼 과거에 대체 누구와 만났던 걸까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메시아의 형상을 취했으며 문화와 지식을 전수하고 자신들이 원래 있었던 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고대의 가르침을 준 신은 모두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걸까요? 혹자는 이것이 중세 서양인이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경로로 인해 아마존으로 들어오게 된 서양인이 원시 부족과 접촉하게 되고 그들에게 신문물과 문화를 전수해 주었다는 것인데요. 신체를 많이 가리지 않는 아마존 전통 의상들과 달리 전신을 가리는 서양 의복을 보고서 신기해했던 부족민들이 그것을 지프로 본따 만든 것이며 번개를 내뿜었다는 천둥병기는 라이플 소총이었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하지만 뱁 코로로티 전설을 중세의 서양 군인과 엮기에는 근거와 자료가 너무 부족했고 원주민들이 말하는 특징과도 부합하지 않았으며 중세 이전의 고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부족의 전통으로 보았을 때 시기도 맞지 않았습니다. 신비론자들은 이것이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을 입증하는 실질적 근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머나먼 고대, 높은 지식과 문명을 보유한 외계 존재들이 지구로 내려와 선사시대 혹은 도시문명 이전의 이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주었다는 이 가설은 전 세계에 걸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초자연적 개념의 이론이기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기록과 벽화, 유물 등이 발견되어 늘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고대의 방문자들이 누구였는지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실질적인 입증도 해낼 수 없었죠. 그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며 어디서 온 존재들이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미래적인 의상과 기계를 사용했다는 사실 이전에 그들이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때 지구에 살았다는 그들은 무슨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다른 행성으로 건너갔는가? 기묘한 밤이었습니다.